네, 이번 시간에는 베벨 기어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헬리컬 기어하고 원결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게 베벨 기어를 사용한 동력 변환 장치죠. 그래서 여기서 베벨 기어가 만약에 손상됐거나 이 조립도상에서 없었을 때 어떻게 베벨 기어를 여기에 배치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조립을 해서 일단 동작까지 그냥 뭐 수동으로는 했지만 동작까지는 해봤고요. 이쪽 시프트도 동작을 지금 이거는 고정을 해놔서 안 되는군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가 좌우에 있는 건 동일한 베벨 기어고요. 이제 수직으로 조립되어 있는 게 이제 약간 틀리죠. 이빨 부위는 같습니다. 이빨 부위는 같아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죠. 일단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반단면을 실시를 할게요. 음. 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베벨 기어는 이 기어와 이 기어예요. 지금 여기서 베벨 기어의 역할은 감속이나 증속의 역할은 아니고요. 동력의 방향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수가 똑같습니다. 축각은 90도고, 그럼 피치 원축각은 서로 45도,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피치 원축각의 두 개를 합한 값이 축각이 되고요. 축각 90도, 피치 원축각 45도, 45도. 이렇게 구성된 베벨 기어입니다. 이빨 모양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같고,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수직으로 조립된 기어에서는 이 뒷부분, 베어링 조립부, 오일실 조립부 쪽에 형상을 추가해야 되고, 수평으로 조립된 기어에서는 이 클러치부하고요. 이 이빨 클러치가, 조립되는 클러치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베어링 지지부를 추가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요.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여기 이제 원기어를 했었는데 스포기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헬리컬 기어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베벨 기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베벨 기어도 마찬가지로 일반 베벨 기어가 있고 스파이럴 베벨 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컬 기어처럼 이 베벨 기어의 이가 이렇게 뒤틀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도면에서 제시된 값이 모듈 2의 이수가 30이에요. 동일합니다. 두 개의 기어가 동일한 기어고요. 형상은 틀리지만 EV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어죠. 그래서 모듈 2에 30을 하고 세팅을 해주면 돼요. 모듈은 지금 2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축각은 90도라고 얘기했죠. 보통 이제 인벤트에서 120도까지 모델링이 되던데 60도부터 120도까지는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90도니까 지금 이 구조물은 90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 30개고요. 동일하니까 30개, 30개 적으면 될 거고요. 컴포넌트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손댈 게 없고 압력각 20도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페이스 위드라는 게 있는데 치폭입니다. 치폭. 치폭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치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원추거리라고 하죠. 원추거리, 치폭.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시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이 2고 있수가 30이니까 2 곱하기 30에서 이렇게 60이 나오는 겁니다. 60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한 기호니까 60이 나오겠죠. 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피치 원추각은 피치 원추각과 피치 원추각을 더했을 때 합이 축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45도 나오고 이거 45도 나와서 합한 게 90도가 나온다. 이 90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 9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바꿔야 될 수치는 이 치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샤프트 앵글 축각이죠. 90도 체크하셔야 되고 압력각은 손댈 필요 없고요. 모듈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수가 틀리면 여기가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감속이나 증속이 되겠죠.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요. 이거 이제 계산해서 오케이 하시면 기호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간상에 이제 기호가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어하고 이 기어가 이 스포 기어랑 이 스포 기어가 소실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 싹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기어를 여기다 넣어서 실제 조립이 완성될 때까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셈 상태예요. 두 개의 기어가 어셈된 서브 어셈입니다. 서브 어셈. 서브 조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통째로 움직여서 여기다 꽂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립액을 한번 해보죠. 일단 구석으로 여기 원점 보이죠? 원점. 이 점을요. 이 점을 여기에 원점에 꽂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뭐 제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이제 원점만 맞춰 놓은 거고요. 막 움직이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꽂으려면 이 기어의 이 축선과 이 수평 축선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 축선과 이 수직 축선을 맞춰야 이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죠? 자리를 잡을 때, 자, 컨스트레인트를 해서, 자, 그럼 이 축선과 이 중심 축선, 자, 한 개를 맞췄고요. 자, 그러면 아직도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를 또 맞춰야 되겠죠? 컨스트레인 해서, 자, 이 축선과 이 축선을 맞추면, 이제 완전하게 기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자리를 잡았죠? 잡았는데 이제 완성된 건 아니죠.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베어링 지지부 샤프트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시가 들어가는 구멍도 뚫어야 되고 베어링 지지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밖에 나가서 얘만 열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면 칫을 모르잖아요. 베어링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베어링이 떨어져 있는지, 직경이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서 조립성 상태에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요 기어에 요 푸시가 미끄럼 부시죠. 미끄럼 베어링이 조립이 되는데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럼 구멍 먼저 뚫어볼까요? 구멍. 그럼 이제 이 부품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자, 더블 클릭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간 겁니다. 이 기회에 또 한 번 들어가야 돼. 또 한 번. 네, 여기를 한 번 더 따닥 누르면 이제 이 기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를 해서 구멍을 뚫을 스케치를 뭐 이면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이면에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구멍 바로 뚫으면 되니까. 스케치면을, 이면을 잡고요. 형상 수형을, 여기 푸시의 바깥에 외경이 있죠. 외경에 해당되는 선이, 봅시다. 외경에 해당되는 선이 어떤 선일까요? 이렇게 보아야 보일까요? 아, 이 선이네요, 이 선. 이 선입니다. 맞죠? 이 선입니다. 이 선으로 뻥 뚫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간통으로, 전체 간통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면 부시가 조립되는 구멍은 뚫은 거예요. 일단 뚫은 거예요. 뚫은 거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구멍은 이제 뚫었고요. 뒤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음, 보겠습니다. 이제 구멍은 뚫었단 말이에요. 구멍은 뚫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볼까요? 여기 이 구멍만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치폭은 12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베어링 면까지 이 윗면이 연장이 됐잖아요. 베어링 면까지 윗면이 연장해서 이 면까지 쑥 연장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쑥 뒤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스케치를 해서 회전해가지고 한 개 만들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더블 클릭해서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기어로 들어온 거고요. 자, 스케치 평면은 XY 플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평면 볼까요? 이 평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평면 잡았고요. 그러면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형상 수성을 해볼게요. 이 베어링이 이면이 어디냐면 이면이거든요. 이면. 그래서 이면을 형상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의 내경에 해당되는 면이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이 선인 겁니다. 이 선. 그래서 이 선을 형상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중심선에서 라인을 꺼놔야 나중에 회전할 수 있겠죠. 일단 중심선 이렇게 꺼놨고요. 그다음에 봅시다. 이쪽 경사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사면이 실제 살아있는 면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면이네요. 살아있는 면이니까 형상 수정해서 이 라인을 형상 수정해야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럼 저단면 형상 수정을 하면 F7.
절단면이 안 나온, 아유, 세븐. 봅시다. 우리가 스케치면을 정사를 잡았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절단면이 이면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라인을 형상 투영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잘못되면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스케치는 삭제하시겠습니다. 다시 스케치 들어갈게요. 스케치를 어, 기어의 원점면이 아니고 원래 메인에 있는 원점면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수직으로 이제 그 이빨을 지나갔죠. 이빨을 지나가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븐 눌러볼게요. 이제 이렇게 살아있죠. 이 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투영 아까처럼 이거 절단모듈 형상투영 이거 하나 하고요. 하나 했죠. 그다음에 이거 테이프 롤러 베어링에 어, 받치는 면, 그다음에 내경면,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시의 외경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심선 한 개 꺼놓고요. 회전을 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라인을 이 점에서 이렇게 연장 하나 해서 가지고 같은 동일선상 평행이죠. 동일선상 구속으로 얘랑 얘랑을 잡고요. 잡혔고요. 그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 이쪽에 이제 프로파일이 잡힌 거고요. 사각형을 할까요? 이거는 사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보죠. 그 베어링의 끝이 여기 보시면 끝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나갔죠.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뭐 대충 중요하진 않는데 이 정도 떨어뜨리면 됩니다. 얼마나? 그럼 그 부분이 이쪽 볼베어링에서 여기까지 얼마가 떨어졌나요? 3.25 떨어졌는데 해볼게요. 그럼 치수기 한번 해보죠. 이거 하나 잡고 치수기입을 여기서 여기까지 3.25였죠. 3mm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이 다 만들어졌죠. 여기도 만들어졌고, 여기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회전축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먼저 돌려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축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졌죠, 그죠? 형상이 이쪽을 연장해서 원래는 이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요것과 이거의 프로파일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무따기는 뭐 1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파이가 크니까 이건 1 해도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뭔가요? 이쪽 그 클러치부 형상이 남아있잖아요. 클러치부. 클러치부 형상이 남아서 이렇게 돌기를 만들고 폼을 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스케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스케치면 스케치 잡고요. F7 눌러보고 장면 상태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금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베어링이 잡혀 있으니까 베어링의 면과 베어링의 내경면을 형상 수형을 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H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클러치 쪽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클러치 쪽에 이 외경하고 내경을 참고해갖고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형상 수형을 이 클러치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는 안 되고 클러치 형상에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이 바깥쪽이고요. 한쪽은 이 선입니다. 네,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면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제가 이제 형상을 잡은 선들이 어디 선을 잡은 거예요? 이 선을 잡은 거예요. 이 선. 요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에 이게 사각형이고 길게 나간 것들이 요 윗선 아랫선입니다. 그러면 클러치에서 이게 정중앙에서 중립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mm거든요. 1mm 떨어진 곳에 그러면 선을 한 개 끄면 되겠다, 그죠?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해서 치수를
이걸 동일선상 구속하시고요. 이것과 이거 동일선상 구속하고, 잘못 그랬습니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시 사각형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래서 1mm 하시고요. 1mm인가요? 1mm, 1mm 됐고요. 얘는 동일선상 구속으로 이선이죠. 선과 이선을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형상수형 이선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자동으로 이거는 만나지는 거고 이선을 구속했으니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이 형상만 회전하면 이제 여기 붙이면 되겠죠. 붙이면 됩니다. 형상수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수성 구속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것과 이거를 네, 됐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됐고요. 회전하겠습니다. 이 사각형 우리가 공간을 만들려고 그린 거고 얘는 원래 있던 거를 참고하려고 그린 거고요. 우리가 불치려고 하는 최종권은 이거죠. 그래서 스케치 평면 회전 중심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또 붙었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싹 다 만들고 이제 이 면만 만들면 돼요. 면만 만들면 됩니다. 면만 만들면 되는데 음, 한 개를 실물을 보면서 하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죠? 잠시만요. 벨기어를 오픈 한번 해볼게요. 벨기어 말고 벨기어를 이런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색깔이 왜 됐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너무 어두운데. 짠. 왜 색깔이 안 없어지죠? 됐고요. 음, 음, 이렇게 광택이 나는지 모르겠네.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잘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뒤에를 붙였고, 이면도 연장해서 붙였고요. 구멍도 뚫었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돌출 만들었는데, 이제 이 홈만 안 한 거예요. 홈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홈을 이제 하시면 되죠. 홈을. 근데 홈은 이 클러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클러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클러치에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 평면은 이제 이면을 잡으면 되고요. 잡았죠.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상 투영을 봅시다. 이게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개만 잡아보겠습니다. 한 개만 잡으면 되거든요. 한 개만 잡으면 됩니다. 자, 면을 잡아야 되는데요. 반대편에서 잡기는 뭐하고 자, 잡았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이 네모선인데, 여기 잡히네요. 이거 잡고, 이 선 잡으면 됩니다. 한 개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잡아서, 그럼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깊이가 얼마일까요? 깊이가 3mm네요. 3mm. 그럼 3mm만 한 개만 컷하면 됩니다. 한 개만? 이거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컷으로 3mm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는 이제 배열하면 되겠죠. 배열을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3mm가 큽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는데? 맞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 안쪽 면이 여기서 연장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연장이 될까요? 잠시만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잠시 보류시키고요.
음, 이면을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22만큼이.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모서리에서, 지금 여기서, 모델링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이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직접으로 한번 해보죠. 얼마인가요? 얼마가 들어갔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2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서 마이너스 1.2 시다. 네, 안 가죠. 그러면 이제 회전으로 컷해야 돼요. 회전으로 컷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스케치로 돌아가서요. 스케치로 돌아가서 이 세븐을 누르고 어, 단면 이란 면이죠.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려줘야지 뭐 할 수 없죠.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수직으로 내리고요. 이 점에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컷하는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1.2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으로 얘랑은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회전 중심 하나 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 꽂고, 지수만큼을 컷해야 되네요. 회전으로 이 프로파일 잡으시고, 중심은 이거 잡으시고, 컷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졌죠. 아까는 이 점에서 면이 만들어졌는데, 이만큼 영역이 확장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클러치 부분을 뚫어야 이면보다 앞에서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모델의 끝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는 거꾸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빨이 몇 개인가요? 여기서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12개. 12개를 배열하면 되겠죠. 12개를 배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큘러로, 자, 이 픽처를, 중심축은 이 축이 될 거고요. 수량은 12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가시성이 여기서 펴지나요? 이번에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고요. 자, 그럼 복귀 한번 해볼게요. 음, 한 번 더 복귀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베벨기에에서 기본적으로 준 데이터만을 가지고 뒤쪽에 연장을 했고요. 연장을 해서 이 베어링과 조립되는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또 한쪽에 이 부시가 들어가는 부분 구멍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 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거꾸로 다 그죠? 이렇게 클러치가 만나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만나야 되죠. 그럼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하고 나서는 항상 확인을 어, 하셔서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됐고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니고요. 형상 수정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스케치를 이면 잡고 형상 잡았죠. 형상 투영을 이걸 해서 뚫어야 되죠. 뚫어야 됩니다. 다시 이쪽을 잡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뚫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몇 밀리였어요? 3mm였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였죠? 그럼 3mm 뚫겠습니다. 뚫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잡으면 되겠네요. 풀출, 음, 그죠? 이걸 왜 이렇게 놨을까요?
됐습니다. 물줄 요거를 3mm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배열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얘랑 아니 다이렉트가 아니고요. 연삭제로 얘랑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히죠. 이 상태에서 배열 이거를 중심축은 얘로 12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이 됐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리턴하시고 저 어때요? 이제 수정됐죠? 얘가 튀어나오면 얘 들어가야 되니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기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의 기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럼 이제 이 기어랑 이 기어랑 같은 거니까 뭐 세이브해서 하나를 더 부르면 되는데 요 끝에 부시의 끝단이 딱 만나 있군요. 만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단차가 얼마일까요? 세보면 되죠. 측정으로 얘랑 세보면 얼마예요? 다시 측정으로 이면과 이면을 0.75? 0.75밖에 안 차이 나요. 그럼 이거는 따닥 누르시고 잘못됐습니다. 이걸 따닥 한 번 누르고요. 한 번 더 따닥 눌러서 직접으로 0.75 빼면 됩니다. 이면과 이 짝이면을 잡고 쭉 당겨갖고 0.7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곱게 한번 해보죠. 캔슬한 것 같은데요. 같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